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 데일 카네기 친구가 언젠가 켈빈 쿨리지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백악관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로 들어서면서 우연찮게 그는 대통령이 여비서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상이 당신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군. 당신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성이요. 평소 말수가 적은 쿨리지 대통령이 비서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의 일이었기에 비서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쿨리지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까진 없어요.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두점을 찍을 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지적이 약간 노골적이긴 했지만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의 이해는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듣고 난 뒤에는 조금 불쾌한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발사가 면도를 하기 전에 손님의 얼굴에 비누 거품을 발라서 면도의 충격을 줄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맥킨리가 1896년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유명한 참모가 선거 연설문을 써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연설문을 맥킨리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연설문에는 부분적으로 잘된 문장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중의 비난이 쏟아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맥킨리는 참모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의 열의를 존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 난관을 얼마나 멋지게 처리했을까요? 정말 훌륭한 연설문이요. 그 누구도 이 이상의 연설문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평상시 이대로 연설하면 아주 효과가 있겠어. 그리고 이번같이 민감한 상황에서는 당의 입장도 고려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연설의 요점을 말해줄 것이니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써줄 수 없겠는가? 그는 맥킨리가 원하는 대로 다시 썼으며 선거 기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활약했습니다. 다음은 링컨이 쓴 편지 가운데 두 번째로 유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명한 것은 빅스비 부인에게 보낸 것으로서 전쟁터에서 5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애도의 편지였습니다. 링컨이 이 편지를 쓰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1926년 공개 입찰에서 이 편지는 12,000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금액은 링컨이 일생 동안 벌었던 돈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 편지는 남북 전쟁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던 1863년 4월 26일에 북군 총사령관 조셉 후커 장군에게 보낸 것입니다. 북군은 작전상의 잘못으로 18개월 동안 패배를 거듭해 사상자 수가 늘어났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천 명의 탈주병이 발생했으며 같은 공화당의 상원 의원조차 링컨이 패배의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였습니다. 링컨 자신도 우리는 지금 파멸 직전에 놓여 있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소. 희망의 빛이라고는 아무 데서도 찾아볼 수 없소라고 탄식하던 시기에 쓴 편지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한 장군의 행동에 달려있을 수도 있던 그 시점에 링컨은 제멋대로인 그를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에서 링컨은 후커 장군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의 장점을 칭찬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후커 장군, 본인은 귀관을 신뢰했기에 북군의 지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일입니다만 귀관에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었으면 합니다. 귀관은 용감하고 지략을 갖춘 뛰어난 군인입니다. 또한 귀관은 정치와 군사 문제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올바른 일입니다. 귀관은 야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지만 않다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귀관이 번사이드 장군의 지휘하에 있을 때 공을 세우는 데 집착한 나머지 명령을 어김으로써 국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상관에게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최근에 귀관이 정부와 군대의 독재자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귀관을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은 귀관의 의견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귀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장군만이 독재자로 추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귀관에게 바라는 것은 군사적인 승리이며 그것을 위해 독재 정치의 위험도 무릅쓸 생각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닌 최대한의 능력을 기울여 귀관을 지원할 것입니다. 본인은 귀관의 언동에 영향을 받아 군대 내에서 비방하며 명령을 듣지 않는 풍조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귀관 자신의 지휘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그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조가 군대 내에 팽배하면 귀관은 물론 설령 나폴레옹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수한 군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은 경솔한 언행을 삼가야 할 때입니다. 경솔함에서 벗어나 전심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뉴저지주 연방신용조합의 지점장 도로시 러블유스키는 직원을 훈련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을 견습 출납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매우 좋았습니다. 고객의 계좌를 다루는데 정확했고 효과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마감 시간이 되어 장부를 정리할 때 발생했습니다. 출납계장이 나에게 와서 그녀를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부를 맞추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가르쳐 주었지만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일상적인 거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고객들에게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거래가 마감되고 장부를 맞추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몹시 긴장한 그녀에게 다가가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친절하고 일할 때도 정확하고 빨라서 좋아요라고 칭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입금과 출금을 맞출 때의 장부 처리 절차를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곧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은 치과 의사가 치료 전에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취제는 치료를 하는 동안 환자의 고통을 없애줍니다. 유능한 리더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다룹니다. 결점을 지적해야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라. 현명한 리더는 함께 일하는 팀원들에게 올바른 행동과 좋은 업무 습관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먼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감정은 보다 쉽게 누그러지고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한 후에 잘못을 지적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발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입으로는 칭찬의 말을, 손으로는 감사의 편지를, 발로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요. 리더의 덕목이랍니다. 면도를 하기 전에 얼굴에 비누 거품을 바른다. 치과 의사는 치료 전에 마취제를 사용한다. 이 원칙들은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득이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면 꽃다발을 들고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는 반드시 격려를 해줘야 합니다. 이 원칙은 연말 평가 때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당신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칭찬과 감사의 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